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배우메탈입니다. 민수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요즘 휴가철이죠. 코로나 4단계지만 그동안 너무 집에들 있어서 다들 어디론가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과 바다를 찾으셨을 것 같은데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휴가지들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바글바글한 휴가지를 상상하고 갔으면은 휴가 기분이 안 났을 것 같아요. 무더위가 한참이더니 오늘은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좀 내려서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휴가철에도 쉬지 않는 곰돌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어 메탈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배우메탈입니다. 이번 소식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MDS의 신규 버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5월 OCI 읽어주는 곰돌스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8.0.25 버전 출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번에는 7월 20일자로 8.0.26 버전이 GA, 즉 정식 상용 버전 출시가 되었고요. 이에 맞추어서 7월 23일자로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인 MDS의 버전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해당 8.0.26 최신 버전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입니다. 오라클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7월 23일자 이후 만들어지는 MDS는 해당 최신 버전이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고요. 이미 만들어진 MDS는 이 다음번 정기 유지 보수 기간에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변경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오라클은 MySQL의 신규 버전이 곧바로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3일 차이를 두고선 빠르게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곰돌스 4회차를 다시 보시면 MySQL의 8.0.25 버전 업그레이드 관련 내용이랑 대용량 분석 서비스인 히드웨이브 출시 관련 내용을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 내용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MySQL의 신규 버전 적용 관련된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히트웨이브 관련 새 소식인데요. 베어메탈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베어메탈입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MDS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위한 히트웨이브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MDS의 히트웨이브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미 곰돌스 4회차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8.0.25 버전 업그레이드와 히트웨이브 소개 세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국 오라클에서 개최한 1100배 성능 향상 MySQL 히트웨이브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웨비나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 URL 참고하셔 보시거나 유튜브에서 한국 오라클 채널에 해당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시면 상세한 내용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MySQL 히트웨이브의 변경 내용은 히트웨이브 노드의 최대 노드 수 변경과 지원하는 쉐이프의 변경,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의 변경,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분석을 행하는 히트웨이브 노드 수는 기존 25개 노드에서 최대 64개 노드로 늘어났고요. 기존에는 가상머신 쉐이프인 VM 스탠다드 E3 기반 지원 쉐이프였는데요. 이번에 베어메탈 쉐이프인 BM 스탠다드 E3로 쉐이프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기존 10TB에서 32TB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히트웨이브 서비스의 용량이 기존보다 대략 한 3배 정도 가량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에서 MySQL 히트웨이브에 대한 기능을 빠르게 계속 향상시키는데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영상 설명을 보시고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시려면 오라클 문서 사이트를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오라클 클라우드 문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MDS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실제 MDS 휴대이브를 상세하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MySQL 사이트로 연결되어 유저 가이드를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MySQL 히트웨이브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MySQL 히트웨이브의 지원 용량 변경, 이것과 관련된 뉴스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MySQL 히트웨이브 오토 패러럴 로드 관련 소식인데요. 베어메탈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자동 병렬 로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의 버전 변경, 용량 확대와 함께 자동 병렬 로드와 관련된 변경 사항인데요.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힛 웨이브 노드로 데이터를 로딩하게 되면 분석 데이터의 성격상 매우 큰 대량의 데이터가 힛 웨이브 노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힛 웨이브 엔진에서 적절한, 여기에서는 이제 옵티마이즈드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거 이제 최적화된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병렬도에 로드 스레드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대량 데이터를 로드해 준다고 합니다. 히트웨이브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여러 가지 수동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로드할 수 없는 스키마들이라든가 이런 테이블들을 제외한다든가, 그다음에 DDL 로드 스크립트를 생성해야 한다든가, 데이터 로드에 충분한 메모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등 여러 이제 단계들이 필요로 하는데, 자동 병렬 로드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관련된 여러 단계를 이제 자동화하고 프로세스 처리를 쉽게 한다고 합니다. 로드를 실행하기 위한 유틸리티는 시스템 hitwave 언더바 로드라는 스토어드 프로시저고요. 사용 부분 보시는 화면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동 병렬 로드를 실행하기 전에 이제 드라이런이라는 예행 연습 모드로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 검증하고, 또 이게 리포팅을 통해서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요. 히드웨이브 분석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상세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던 MySQL 히드웨이브와 관련된 OCI 읽어주는 곰돌서 4회차 영상과, 그리고 한국 오라클 채널에서 세미나 영상을 꼭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자동 병렬 로드와 관련된 내용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의 주피터랩 버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민수 아빠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민사빠가 소개하겠습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전문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머신러닝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이번 주에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UI를 담당하는 주피터랩 컴포넌트 버전을 1.2.16에서 2.2.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OCI 데이터 사이언스의 새로운 인스턴스인 노트북 세션을 만들면은요, 주피터랩 2.2.6 버전으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7월 26일 이전에 만들어진 인스턴스인 경우에는요, 주피터랩 버전은 여전히 1.2.16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 인스턴스의 주피터랩 버전은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진 않고요. 해당 인스턴스를요, 디액티베이트하고 다시 액티베이트 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주피터랩의 버전은 2.2.6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앞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머신러닝 서버리스 서비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서버리스란 인프라와 구성 컴포넌트, 설치 라이브러리를 사용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엑사 데이터 서비스의 유지보수 관련된 소식인데요. 베어메탈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베어메탈입니다. 이번 소식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3회차에서 엑사 데이터 서비스인 엑사CC와 엑사CS의 업그레이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이러한 서비스에서 오라클 영역의 유지 책임 영역과 그다음에 고객 책임 영역을 설명해 드리면서 인프라와 관련된 유지 보수 관련된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엑사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인프라와 관련한 유지보수 작업이 이제 정기적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객 통지 메일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공지 메일을 10개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엑사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업데이트와 같은 유지보수 작업이 일어나기 전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이메일을 통해서 공지를 받고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한 서비스 관련된 내용 업데이트라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클라우드 가드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곰돌이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이번 소식은 클라우드 가드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식입니다. 설명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OCI 컨피규레이션 디텍터 룰에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룰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컨피규레이션 디텍터의 개선된 기능에 대한 내용이 보입니다. 앞서 방송을 계속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클라우드 가드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나오는 컨피규레이션 디텍터 등의 생소한 용어는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클라우드 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방송 6월 4주차에 올라온 10회차 방송에서 베어메탈님이 클라우드 가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각각의 키워드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각 단계별 역할에 대한 설명 또한 베어메탈님이 바이러스와 백신의 동작으로 비유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 방송 10회차를 재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클라우드 가드를 설명을 드리면요. 클라우드 가드는 테넌트 전반에서 잘못 구성된 리소스와 안전하지 않은 활동을 감지하는데요. 여기서 디텍터의 관점에서는 구성과 활동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가드에서는 디텍터 레시피라고 해서 미리 정의한 감지 규칙들에 대한 집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설정을 감지하는 규칙인 컨피규레이션 디텍터 레시피. 오늘 소개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활동에 대한 규칙에 대한 집합인 액티비티 디텍터 레시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텍터 레시피의 규칙에 의해서 감지된 문제점들은 그 비중에 따라서 프로블럼 리스트에 적재가 되고 표기가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시보드에 스코어 형태로 분류가 되어서 심각도에 따라서 보안 문제를 한눈에 분류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보안 관리자가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보안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리스펀더 레시피를 통해서 규칙을 정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제고 활동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피규레이션 디텍터 룰에서 IAM OS token is to old와 IAM Customer Key, Secret Keys to Old라는 두 가지 규칙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Password is to Old와 API Key is to Old라는 두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요. 패스워드나 API 키 외에도 노후화된 IAM의 자격 증명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증에 대한 기본 만료일 설정은 최소 90일마다 변경하는 것이 보안 모범 사례입니다. 자격 증명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유지될수록 보안의 위험이 커지겠죠. 두 번째는 컨피규레이션 디텍터의 기능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컨피규레이션 디텍터 레시피의 규칙 중에서는 instance is running without required tags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역할은 필수 구성 태그가 없이 컴퓨터 인스턴스가 실행 중일 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태그는 감사나 추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규칙은 사용하되 해당 인스턴스를 규칙의 허용 범주 안에 속하게 하려면 즉각적으로 태그를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해당 인스턴스로 찾아가서 태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이 규칙의 편집에서 직접 입력해서 바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태그 입력 형식은 보기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기는 가장 일반적인 네임스페이스
key equal value의 형식입니다. 다음에 configuration detect의 기능 개선 내용은요. instance has a public IP address라는 규칙에서 사이더 기반의 조건을 사용해서 리소스를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이더는 네트워크 용어로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의 약자로 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이라는 뜻인데요. 흔히들 편하게 서브넷으로 나뉘어지는 네트워크 대역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규칙은 인스턴스가 퍼블릭 IP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경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규칙인데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외부로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인스턴스의 실수로 퍼블릭 IP가 할당이 되었다면 그런 리소스를 감지하고 경고를 발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규칙에서 허용된 조건은 인스턴스의 OCID였습니다. 만약에 자동화된 배포 방식에 의해서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그 OCID가 무엇인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배포된 인스턴스를 다시 찾아가서 OCID를 캡처한 후에 설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거죠. 사이드로 설정을 하면은 해당 네트워크 대역에서 배포 인스턴스는 규칙에 예외로 할 것인지 규칙의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할 수 있어서 기존의 방식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으로 클라우드 가드의 새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번째 소식은 GraalVM의 새로운 릴리즈 관련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GraalVM은 각종 하드웨어 OS에 최적화된 코드로 컴파일을 해서 최적의 성능을 내주는 가장 고도화된 VM이자 컴파일 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21.2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SIMD는 인텔에서는 AVX 512, ARM에서는 뭐 네온 아키텍처처럼 이제 각기 다른 그런 인스트럭션 셋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거를 하드웨어에 맞춰 이제 최적화해줘야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이번 릴리즈에서도 이런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벤치 처리량이 한 30% 정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하네요. 아울러서 이번 21.2 릴리즈에서 그 네이티브 이미지에서 생성된 실행 파일에서 어떤 매트릭을 수집하고 뭐 보고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그런 지원들이 좀 포함이 됐고요. 캡처해야 될 특정 매트릭이라든지 매트릭 구성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핫스팟 JVM에서 실행 중인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시작 중지하고 뭐 덤프하는 그런 제어 기능들이 비주얼 그 VM 통해 가지고 이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그 개발투의 그 비주얼 VM 통합을 하면서 이런 것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VS 코드로 이제 작업하는 중간에 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들에 지원하는 피처들이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GraalVM에 쓰는 라이브러리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핵심적인 그 부분이 트러플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지원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이번에 사전 실행 없이 미리 컴파일 할 수 있도록 좀 바뀌었고, 바이트 코드 디스패치가 개선이 돼가지고 인터프리터 속도가 한 15%에서 한 30% 정도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전 버전에서 그 GNU 그 LIB libc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이제 버전 2.1.7에서 2.17 버전 정도에서 실행할 때 좀 발생하는 그런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에러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이런 거 런타임 컴파일이 지원되지 않을 경고라든지 이런 거 좀 출력하는 부분들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자잘하게 웹 어셈블리라든지 다른 그런 그 랭귀지 피처들 지원하는 부분들 좀 개선이 됐고요. 맥 사용자분들 그 11.3에서 C++에서 GraalVM에 이제 LLVM 도구 모음인 작동을 잘 안 하는 부분들 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를 좀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고 이번 릴리즈에서는 개발자 환경 관련된 부분들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거는 오라클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GraalVM 관련된 데서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소식은 오라클 라이브랩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오라클에서 새로운 기능을 소개하는 다양한 형식의 문서화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실습을 통해서 기능을 소개하는 라이브랩스가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라이브랩스의 업데이트 내용을 이번 주부터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에서 매주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나요? 네, OCI 라이브 랩스의 이번 주 업데이트 소식은 민수 아빠가 전달하겠습니다. 오라클 라이브 랩스는요, 새 기능을 소개하는 실습 시나리오를 이미지 중심의 따라하기 형식으로 소개하는 오라클 기술 문서입니다. 매주 오라클은요, 라이브 랩스 문서를 2개에서 3개 정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례적으로 총 6개의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전체 라이브 랩스의 문서 수는요, 237건에 달합니다. 이번 주에 새로 공개된 6편의 라이브 랩스가 어떤 것이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오라클 펑션 위드 AGW가 공개가 됐는데요.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 버킷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OCI 펑션을 실행해서 해당 파일을 AGW에 로딩하는 예제를 다루는 실습입니다. Sending data from Oracle Golden Gate to OCI Golden Gate는요. 온프렘에서의 골든 게이트와 OCI의 골든 게이트 서비스를 통합하는 예제를 다루고요. OCI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편은요. OCI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DMS를 이용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시 인스턴스를요.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ADB에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EM Getting Started with Real Application Testing은요. EM을 이용해서 리얼 애플리케이션 테스팅 기능을 실행하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SQL 퍼포먼스 애널라이저를 이용해서 SQL 처리 성능을 분석하는 사례를 다룹니다. Introduction to OCI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은요. OCI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ADW에 위치하는 데이터를 통합하고요. 전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과정을 실습하는 문서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Automate the Deployment of Java Apps to OCI는요. OCI DevOps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OKE,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자동 배포하는 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렇게 총 6개의 라이브 랩스가 이번 주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그 기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그 소식은 다 완료가 됐고요. 요즘 그 코비드19 관련돼서 감염자가 늘고 있어서 참 걱정이 큰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저는 잠시 지방에 제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짧게 가더라도 여행이라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가서 사람들 많이 어울려 해수욕장도 가고 뭐 계곡에도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1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